이곳에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귀촌한 이웃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귀촌한 지 6개월 된 김석주, 표영의 부부와 10년을 벼르다가 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는 송영규 씨. 이분들이 귀촌을 결심한 이유는 강기욱 씨 부부 때문이라는데요. 근데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강선생님하고 이제 한 10여 년? 10여 년 직인데 강선생님 소개로 들어왔죠. 용기 있게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저는 20대 때 이미 봤죠, 그거를. 근데 이제라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찾아든 거죠. 삶의 터전을 바꿀 만큼 이 부부와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함께 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터는 천냥이면 이웃이 만냥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굉장히 실감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만족하니까 더 이상 가고 싶은 길이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면 좋겠다. 300년 넘은 고택에 사는 부부를 만나러 마을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많지만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세상. 이웃으로 곁에 두고 닮고 싶은 이 부부가 사는 법을 들어볼까요? 황룡강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넓은 골짜기라는 뜻의 광곡마을, 우리말로 너부실 마을이 펼쳐집니다. 나주 평야의 한 자락, 땅심 좋고 물 좋은 마을인데요. 아직도 지게를 지고 다닐 정도로 옛스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요 지게 짓는 어디다가 이으려고 그럴까? 이게 여기도 기성지, 여기도 기성지, 저쪽 집도 기성지. 그 여기 뒤에 하우스 거기도 기성, 이쪽에도 기성. 이제 우리 기대성 할아버지께서 이거를 오셔서 이제 살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서 우리 그냥 기성촌이라고 봐야 돼.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고봉 기대승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행주 기씨 집성촌. 지금은 40여 가구가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정말 좋은 데가 있어. 예, 저기 가시면 꼭 그 절같이 생이 갖고 또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참 좋은 집이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침이 마르게 자랑하는 집. 마을의 명당 자리에 위치한 대저택입니다. 고봉 선생의 후손들이 터를 닦은 300여 년 된 애일당. 매일매일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의 고택입니다. 애일당이라고 하는 당호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산림채고 또 뭐 대수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땅인데 관리하면서 이렇게 무료로 살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3,500평. 네, 꽤 큰 땅이죠. 관리하기 힘들어요. 애일당의 대지는 별채와 대숲까지 3,500평이 넘습니다. 행주 기씨 집성촌에서 제일 큰 집을 관리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기씨가 아닌 강씨, 강기욱 씨입니다. 아침이면 쑥쑥 자라난 잔디와 잡초들을 잘라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데요. 작업 완료. 아니 근데 그 일도 되게 재밌게 하세요. 이게 힘든 일인데. 연락처럼 일을 즐겨야죠.
즐기지 못하면 참 나만 손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냥 습이 돼서 그냥 터진하고 나하고 하나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제는 뭐 얼굴 세수하듯이 홍어나면 내가 좋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면 강기욱 씨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으며 운동을 합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마당 일을 끝낸 남편에게 달디단 물 한 잔을 가져다주는 이분, 아내 김진미 씨입니다. 애쓰셨네요. 네, 머리 완전. 배 하나 있었어. 풀향기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애일당의 앞마당. 오늘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풀 냄새 너무 좋다. 상쾌하네. 풀들의 원성은 안 들려? 에? 왜 저를 자르시나요? 저나 나는 한 생명인데. 그렇기는 진짜 해. 가끔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강기욱 씨 부부가 이곳에 살게 된 지 올해로 21년째입니다. 이 사진이 저 고봉 기대승 선생의 11대 후손이거든요. 어떤 조선 중기의 사상가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남기려고 했던 그런 어른들의 사진들입니다. 애일당과 인연을 맺게 해준 분은 기씨 집안 13대 손 기세훈 씨 부부입니다. 강기욱 씨가 고봉 기대승의 사상에 매료되어 무급으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 결혼을 앞둔 강 씨 부부는 빈집이 있으니 살아보겠냐는 권유에 흔쾌히 공부도 하고 집사도 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생활 공간은 애일당 옆에 별채입니다. 오늘 반찬이 뭐예요? 오늘 반찬이 뭘까요? 오늘 그 뭐야 고구마 줄기를 샀어요. 오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네. 된장국하고 네, 된장국하고. 죽순 된장국. 네. 직장이 집이고 집이 직장이니 식대도 교통비도 필요 없는 일터입니다. 하느님이 하늘에가 있는 게 아니라 밥이 하늘이요. 하느님을 내가 드시는 거야. 그럼요. 이거 밥을 주는 사람이 하느님이고. 그냥 말. 내가? 뭐였어요? 근데 아내를 안 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해. 집안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해가 하느님이니까. 지난 21년간 삼시세끼를 늘 함께 해온 부부. 이 집에 그냥 사는 것이 직업인 남편은 아내에게 그 고마움을 매일매일 말로 갚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결혼해서 20년을 똑같이 한 집에서 한 집 밥 먹고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남들은 50년 살아도 10년도 못 살 거예요. 일터에서. 우리는 20년 똑같이 한 군데 보고. 그랬네 진짜. 그래서 공감대가 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집안의 햇님이 되어준 아내. 김진미 씨는 23살의 강기욱 씨를 만나 4년 만에 결혼을 하고 애일당에 들어와 두 딸을 낳고 일가를 이뤘습니다. 모두가 애일당 집을 지키며 쌓아온 21년 세월의 흔적입니다.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이게 이제 옛날 통장인데 매달 이렇게 50만 원씩 받아서 이런 거 가지고 저축도 하고 그랬네요. 그가 이제까지 받아온 월급은 애일당 관리비 50만 원. 그런데 네 식구가 생활비 쓰고 보험도 드셨네요. 18년 동안은 네. 어떻게 50만 원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뭐 저축도 하고 오히려 남았는데요. 안 부족합니다. 궁금해. 한 달 생활비를 얼마나 쓰셨길래? 한 30만 원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달에 한 30만 원 가지고 산다고 하면 조금 도시에서는 믿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자기 존재 비용만 있으면 돼요. 예,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나 자신하고 이렇게 놀고 또 사유하면서 세상살이를 안 했죠. 세상을 안 나갔죠.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살아보세요.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길은 철마다 달라진다는데요. 요즘에는 시원하게 펼쳐진 황룡강 옆길입니다. 부부의 산책로에는 적은 생활비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시사철 숨어 있다는데요. 야, 연잎이 우산만 하네요. 야, 낚시요. 월척이 월척. 좋다. 마을의 공동 연못에서 따는 싱싱한 연잎은 모두 공짜. 두 번째 월척이요. 우와. 산책길에 주위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풍성한 식재료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차는 되게 간단하죠. 썰어서 말리기만 해요. 이 연잎은 가늘게 채 썰어서 말려서 연잎차 할 거고요. 연꽃이 지고 가을이 오기 전 막바지에 따는 연잎은 그 향이 특별합니다. 애일당에 살아서 계절마다 얻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에는 매화차나 목련차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그 만들어 놓은 목련차 마시는 거고, 가을에는 이렇게 연잎차나 맨드라미차 마시고요. 겨울에는 이제 녹차 이렇게 발효시킨 황차 마시고요. 산책길에 따온 연잎을 채 썰어 그늘에 말립니다. 부인에겐 이렇게 사시사철 차를 만드는 일이 취미가 됐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또 있습니다. 집 뒤의 계곡에서 분주한 강기욱 씨.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물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계곡 물이 늘어나니까 얘를 좀 돌아다녀 버린 거죠. 다시 이렇게 꼽아야 물이 이제 자연 수압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애일당에서 온 가족이 씻고 먹는 모든 물은 집 뒤에 흐르는 계곡에서 끌어다 씁니다. 여름 장마와 겨울 혹한기에 손은 좀 가지만 여간 유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좋아요. 좋은 물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말썽을 부리죠. 그럼 150m를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묻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예, 한 번도 수업을 해본 적은 없죠.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알고 보니 강기욱 씨네는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서 한 달 전기료는 2만 원 안쪽. 핸드폰도 강 씨의 옛날식 2G폰 하나뿐이니 통신비도 인터넷 비용까지 합쳐 3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갈 돈을 만들지 않는 게 저축의 시작이라네요. 시골에 살려면 만능이 돼야 돼요. 전기, 수도, 배관, 제초 이런 배관까지 해야 돼. 배관. 여기 보일러. 그러니까 다 해야 돼. 아니면 사람을 쓸 돈이 많던가. 애일당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들리면 부부가 발길을 재촉하는 곳이 있습니다. 애일당에서 2시간여의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가는 곳. (500년) 된 조선시대 최고의 민간 정원인 소쇠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야,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지금은 연애 안 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 여기 소세원 무지로 다녔는데. 그러죠. 여기 오면 돈도 안 들고 최고의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네.
연애 시절부터 부부는 소세원 정원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비 올 때 듣는 계곡 물소리는 돈 주고도 못 듣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광풍각에 나 총각들 살았던 집이요. 친정에 온 거예요, 지금. 올라오세요. 덕분에 나도 당신이랑 연애하면서 여기를 뻔질나게 드나들었죠. 젊은 시절 강기욱 씨는 이 광풍각에 불을 떼고 3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 시절 소세원은 특별한 인연들을 이어주었다는데요. 고봉 기대승이 좋아 7년 동안이나 학술연구소에서 무급으로 일하던 그때 당시 연구단체의 대표였던 기대승의 13대 손 기세훈 씨와 인연이 닿아 애일당에 오게 됐고 애일당보다 더 소중한 인연과도 만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고 하나일 수가 없었어요. 자본주의 시대인데 정말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도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남자들보다 더 밝고 환해가지고 이 남자 참 괜찮네 했어요. 내가 첫눈에 전늘을 찍었어. 그랬지. 괜찮다 싶었지. 아이고 고맙소. 사실 강 씨도 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진 게 없는 처지. 결혼을 포기한 듯 살아온 인생에 부인은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생각해보면 청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거죠. 그런데 감히 결혼하자고 청혼을 못 한 거죠. 둘이 정말 좋아는 하고 있었어도. 그래서 내가 1월 1일 날 무등산을 올라가서 무등산 이제 전체 산행을 하면서 나한테 청혼을 하라고 이 양반한테 내가 붙여놨어. 나는 차마 내 말로는 말을 못 얻었더만 가작은 게 속으로 좋아갖고 웬 떡이냐 싶고. 운명처럼 만나 애일당으로 들어와 살게 된 부부. 강 씨는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작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일은 다 내 일이요. 안방 일만 안방만 일이고. 애일당이 집이기는 하나 남편의 직장이니 쓸고 닦는 모든 노동은 남편의 목. 아내는 전업주부들이 그러하듯 가족의 생활 공간만을 맡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21년째. 그런데 강기욱 씨는 애일당 곳곳을 쓸고 닦는 일조차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행복하다네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통장 잔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위 환경과 만나냐 못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는 애일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좋아 흔쾌히 들어온 곳인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다는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불안의식이었다고 보거든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의식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 불안의식을 떨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이제 삭발을 했죠. 도감만 먹고 삭발을 하고 이 공간에서 머물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연못도 파고 대나무도 베어내고 정원 정리도 하고 마당에 풀도 깎고 풀도 메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주위의 산들을 또 계속 산보 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몸을 쓰면서 불안들을 잠재우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저속 팔도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신을 이겨보려고 찾은 또 다른 방법이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입니다. 선조들이 다녔던 산을 되짚어가며
1000개의 산을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속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또 내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지도를 통해서 얻고 했던 제 학습의 공간입니다. 나만의 어떤 놀이 방식이죠. 그 탁월한 성격이 이렇게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뭐 남들 하는 놀이에 관심 없고, 전 2002년 월드컵 경기도 한 경기도 안 봤어요. 쏠림이나 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경쟁하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혼자 놀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보고 나 자신하고 놀았지. 팔자라고 봅니다. 타고난 성격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 속에 숨어있는 가치를 찾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선현들의 말처럼 내 자신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 700여 개의 산을 오르며 무릎이 고장 나고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산에 가고, 내 안에서 찾은 답을 확인할 때 책을 보고, 몸의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자연과 교감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내 안에서 찾을 줄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장터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게 별로 없으니 나올 일도 별로 없죠. 얘가 너무 토시 있어요, 토시? 예. 그라인더 페퍼는 40번 있을까? 그런데 공구상에만 들르면 유독 강기욱 씨는 사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토시를 사서 나오는데 강기욱 씨 눈에 딱 걸린 신상 작업 모자. 아내를 바라보며 내려놓을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돼, 딱 좋아. 아니요. 사줄라? 아니요. 그거 답답해서 당신 못 쓸 것 아니, 같아요. 답답하진 않아요, 얘는. 지금은 쓰는데 이렇게 일할 때 그거 걸리적거려서 분명히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답답하진 않다는 게. 안전하게. 지금은 열이 안 나니까 안 답답하죠. 마스크도 못 쓰고 하면. 아니에요. 샀는데 별로 사용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안 썼어. 필요하면 100만 원짜리라도 샀는데 필요가 없으면 1000원짜리도 안 사요. 어머니 필요하지 않으세요? 없이도 20년을 했는데. 틈날 때마다 올라오는 잡초 같은 욕심을 오늘은 아내가 잘라주었네요. 장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애일당의 뒤뜰로 향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탁자 만들면 됩니다. 내 작업실. 작업실. 사람은 죽으면 썩기 바쁜데 나무는 죽어서 1000년씩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무 만들면서 훨씬 행복해요. 나보다 오래 살 존재들을 내가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불어넣는 건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긴다는 그의 취미가 바로 찻상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지인들 사이에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작업도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든다고 하는 게 절차 탕마의 과정이거든요. 삶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그렇고 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큰 원시림에서 나무를 잘라오는 것을 절이고 끊어오는 거잖아요. 그 차는 또 용도에 맞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을 보는 거고, 탁은 정으로 쪼아서 이제 일단 무늬도 새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는 가는 거죠. 이게 절차 탁마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다탁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 일을 하면서 인격 수양이 되는 게
자기 내면을 자꾸 갈고 닦으면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나뭇결 드러나듯이. 이 재미에 빠지면 날 새 줄 모르고 일하는. 이번 찻상도 절차 탁마의 좋은 선생님이 돼주었습니다. 강기욱 씨 부부에게 절차 탁마의 인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찻상을 만들듯 끊고 갈고 연마하기를 2년째 하나하나씩 수리해온 낡은 집인데요. 아직 외벽 페인트 칠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칠하겠는데? 네. 한 달까지 안 가겠는데요? 보름이면 되거든. 네. 이 집은 강기욱 씨가 53세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게 된 부부 소유의 집입니다. 페인트 칠도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일이죠. 그래도 모든 것을 하면 돼요.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몇 달 뒤에 또 칠하려고. 그런데 돈도 많지 않다는 부부가 공짜로 사는 고택을 두고 왜 또 한 채의 집을 마련한 걸까요? 계속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우리 이사장님 할머님이 90 몇 세 때 그 한 3년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이 집을 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진짜 청천벽력이었죠. 그래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애일 땅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서도 부부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추억과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딸의 대학 학비로 모아두었던 6천만 원을 털어 동네분이 소개한 낡은 집을 샀죠. 그런데 석 달 뒤 주인 할머님이 돌아가셨고 할머님의 아들들은 계속 애일 땅에 살아달라며 이사를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다시 애일 땅에 살게 됐고 이 집은 부부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서로는 페인트공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봐. 내 사람아, 자네가 페인트공 해보면 진짜 페인트공 굶어 죽어. 난 죄 짓는 거니 그럼? 어? 큰일 났네. 거의 뭐 좋다고 해요. 아니 한 보름 이러고 보름도 15년간이나 비어 있었다는 이 집. 강기욱 씨를 만나 때 빼고 나니 광 좀 납니다. 오늘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밑에 다 안 칠해서 다. 이제 내일 또 있고 모레도 있고 내 집 일이라 하고 잡을 때 하고 쉬고 잡을 때 쉬고 그런 게 좋죠. 운동도 되고 놀이도 되고 일도 되고 훨씬 낫네. 집도 주인의 정성을 알면 좋은 기운을 내뿜는다는 게 부부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부부에겐 사물과의 교감이 중요하다는데요. 오늘은 애일 땅 뒤에 300년 된 소나무입니다. 어르신 좀 따갈게요. 나무도 생명이라 미안하다고 말하고 따가요. 어르신께서 양보하셨어. 향 너무 좋다. 이 향 한번 맡아보세요. 솔향이. 아니 여기요. 기가 막히죠. 솔향이 머리가 맑아져. 어떤 방향제가 이보다 더 상쾌할 수 있겠어. 보통 칠해줬습니다. 정말 좋다. 이 향이 다 송편에 배겠네. 자연과 교감하는 부모를 두어서일까요? 강씨 부부의 딸은 어릴 적부터 집에서 만드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연결에다가 오늘도 송편도 만들고 전통 가옥에서 하는 효과네. 색색의 송편은 치자와 복분자, 쑥으로 물들이고 솔잎도 깔았습니다. 모두가 애일 땅 주변의 자연에서 얻은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도 서울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간 첫째 딸도 자연과 교감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요즘에 그 아파트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어요? TV가 있잖아요. TV를 거실에서 없애는 거예요. TV를 거실에서만 없애도 그 거실에 앉아서 엄마가 책 읽는 모습만 보여줘도 애들 공부의 절반은 끝나요. 학습지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뭐 99점? 올백? 이렇게 완전 학습이 된 거죠. 부부가 딸들에게 해준 것이라곤 책이 많은 집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해준 사교육은 오전반 유치원에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집은요, 우리 둘째가 유치원 졸업할 때 기념으로 내준 시집인데요. 유치원 때 쓴 시들 모아서 이렇게 시집을 내줬어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을 정말 그 동심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라서 이런 시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살아서 생긴 커다란 기쁨? 도시의 아이들이 TV를 볼 시간에 두 딸은 사시사철 자연과 놀았고, 도시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울 때 두 딸은 엄마와 책 읽기만으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와, 이쁘게 진하게 잘 들었는데? 봐봐. 이쁘지? 정말. 이야, 잘 됐네. 올겨울에 첫눈 올 때까지 있을 수 있겠는데? 애일당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2번씩 오는 강기욱 씨의 꼬마 제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엔 오장육부를 여는 발성 연습을 합니다. 해보게 천자모 큰 소리로 또록또록하게. 큰 소리로 읽으면 몸이 기억하게 된다는 선조들의 강독법. 정훈이는 강기욱 씨에게 첫 제자입니다. 한자를 배우고 싶다며 석 달 동안이나 강 씨를 졸랐다는데요. 가르칠 깜냥은 안 된다는 생각에 거절하다가 결국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벌써 2년째라네요. 지금까지는 어떤 책 배웠어요? 천자문, 천부경, 의상조사, 법성계,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서역경. 그거 다 기억나요? 아니요. 15분 공부하고 15분 놀고 또 15분 공부하고 15분 놀고. 공부는 하고 싶을 때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는데요. 가지? 기다 기어 야, 너 잘 잡았다. 오메. 야, 잡았다. 아파. 그래서일까요? 정훈이는 애일당에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수업 절반 노는 시간이 더 많지. 게임도 하고. 엄마는 못 오게 해도 나는 게임을 하거든. 15분 공부하고 15분 놀고. 지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막 떠넘겨주고 밥 먹여주는 것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애일당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광주의 교사 부부와 두 딸, 그리고 자칭 애사모, 애일당을 사랑하는 모임의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여름 보내고 더 10년째 애일당을 들락거린 이 교사 부부는 요즘 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1년간 휴직계를 낸 겁니다.
그래도 조금 그 신미영 선생님 1년 휴직 하신다고 해서 나는 조금 걱정했는데. 그랬어요? 네. 아니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둘이 벌다 혼자 벌면 이제 그동안에 그 씀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둘이 같이 일할 때는 오후에 오면 이제 퇴근하고 오면 너무 지쳐서 내가 맨날 연동이한테 밥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세요.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언제 한 번은 뭐 한 2만 원어치 이렇게 소고기를 이렇게 해서 집에서 스테이크를 정식으로 차려서 내놓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을 조금 벌고 시간이 많아지면 아주 고귀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돈만 뒤지게 벌고 아주 그지같이 살아왔구나. 아, 적게 벌면 벌수록 귀족처럼 살 수 있구나. 맞벌이와 맞놀이의 차이인데 우리는 맞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까지 놀면 더 고귀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에이, 진짜 비밀이 한꺼풀. 그날이 올 때까지. 맞벌이 부부에게 강기욱 씨 부부의 삶은 전염성 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따라할 수 없는 삶이었죠. 얼씨구. 아이들도 부부도 제 집같이 편안해지는 애일당. 이렇게 나눈 교감이 10년간 쌓이고 나서야 부부는 용기를 내어 휴직계를 냈고 포기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기를 안 왔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강 선생님이나 김지민 선생님처럼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한꺼풀 내려놔지는 그런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한 2주, 3주 이 속세에 때를 묻히다 보면 아, 이걸 링거 약이 다 떨어졌구나. 이제 강 선생님 주사를 한번 맞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굶으면 배가 고프듯이 한 3주 안 보면 무조건 가서 맞아야 돼요. 강 선생님 한번 봐야 돼요. 꼬마 손님들도 애일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기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맛있을 것 같으니까요. 부인 김진미 씨가 꼬마 손님들을 위해 향기 좋은 연잎밥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완전 예술이다. 이거 완전 이거 와, 뭐 그림 같아. 자연에서 나고 자란 맛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정도 두터워지는 곳. 사람 냄새 나는 애일당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직 밤 공기가 차지 않은 이맘때면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이분들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별 보러 가세. 한 사람만 하라고. 이고온 돗자리를 풀밭에 깔고 눕는 겁니다. 눕자마자 애 어른 할 것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도 노래 불렀었는데. 그랬다. 서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하는 별 아름답게 비추네. 겨울에는 여기서 풍등 띄우고 여름에는 달 보고 별 보고 좋은 공간이에요 여기 참. 아, 내일 뭐 이렇게 직장 가서 또 뭐 힘들겠지만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쁠까? 뭐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어쩐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밤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 애일당은 그런 곳입니다.
김진미 씨가 애일당 아래 텃밭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 씨 부부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네요. 제가 심은 텃밭은 아니고요. 우리 이웃 선생님이 하시는 텃밭이요. 근데 이렇게 따시는데요? 저녁거리, 창거리 하러 왔어요. 정작 텃밭의 실제 주인은 애일당 아래에 사는 이웃 김석주 씨입니다. 주인은 텃밭을 갈고 주인도 아닌 김진미 씨는 너무도 당당하게 채소들을 한 대접 따서 담았는데요. 그 대가는 말 한마디. 네, 가져가세요. 예, 맛있게 잡수세요. 다 이게 조금만 해도 다 다 못 먹어요. 근데 같이 나눠야지. 나눠 먹으면 또 훨씬 더 그렇게 나누면서 또 얘기도 하고 이웃 간에 정도 두어지고 그러죠. 알고 보니 애일당 근처엔 좀 특별한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나눠 먹는다는 이분들. 얘는 먹고 싶어. 귀촌을 망설이던 시절 강기욱 씨 부부가 낡은 집이라도 괜찮겠냐며 머물게 해주고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라며 배려해주는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한 달 정도 있어봤어요. 예, 강 선생님이 그 새로 준비한 그 집에서 마침 이제 비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주위 환경도 좀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도 이제 같이 만나보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동네에 아담한 집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 선생님하고 이제 한 10여 년 직인데 강 선생님 소개로 들어왔죠. 도시에서 생각지 못하는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딱 드러나진 않지만은 돈은 환산할 수 없는 건강이라든가 마음의 여유라든가 평온함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끼죠. 매일매일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애일당의 당호처럼 강기욱 씨는 이제 아침마다 새로운 행복을 느낍니다. 500여 년 전 이 마을을 오가며 서원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던 선현들이 그랬듯이 그는 매일 아침 닫혀져 있던 서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경쟁과 욕심으로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서로가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강기욱 씨는 사람의 마음에도 햇볕을 쬐이고 바람을 통하게 하고 향기 있는 사람들이 들락거려야 닫혀있던 빗장도 풀린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되면 주위가 모두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나로 인해서 주위를 행복을 줄 수가 있고 일종의 지금 언어로 쓰면 그 일종의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어떤 DNA들이 즐거움의 DNA들이 전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결국 내가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색이 바라지 않는 대나무 숲처럼 부부는 변함없이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또 많지. 너무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행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기욱 씨 부부가 아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이것이랍니다. Just do it.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에 충실한 게 좋지.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네요. 지금 하는 대로 살면 그 속에 하루하루 의미를 이렇게 두고 살면 그게 축적돼서 내가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이지.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우리는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믿고 1년 후도 행복할 거라고 믿고 분명히 10년 후도 행복할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요.